잠을 재우시네요. 제가 다행히다 내 목소리가 안 좋아서. 특히 제가 건재한 사랑의 강의를 듣는데 앞에서 계속 웃었는데 어쩜 남자가 말을 그렇게 이쁘게 할까? 안 그래요? 예쁘게 이게 포장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너무 부럽다. 난 여잔데 왜 말을 이렇게 하냐?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사장님들이 그동안 뭐 고준영 팀장님 그리고 박찬욱 대표님 뭐 여러 얘기들을 들으셨는데 아미코젠 무기는 정말 강력하다. 그냥 이거 하나만 딱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명절에 뭐 하셨어요? 뭐 했어요? 먹고 자고 어쩐지 노숙살이 조금 더 통통해져서 나타나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감기가 걸려가지고 내내 집에서 먹고 자고 했는데 스카이캐슬을 전편을 봤어요. 이런 분 되게 많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도 많이 올라오고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TV를 보겠습니까? 거기 보면이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던 게 뭐냐면 제가 뭐 김주영 선생님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그 이미지와 그 사람이 했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너무 공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특별과외, 막 이런 거, 특수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팀은요 새벽 1시에도 수업을 해요. 또 어떤 고3팀은 새벽에도 해요. 5시, 그러니까 4시 이럴 때도 수업을 해요. 신기하죠? 그런 수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스카이, 이제 우리가 표현했을 때 거기를 보내냐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그 일을 정리하고 이제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정리할 때 제 고민은 뭐였냐면 내일이 진짜 지겹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학부모들이 이렇게 처음 와가지고 저한테 학원에서 상담하면 되게 혼나요. 왜 애들 공부를 이렇게밖에 안 시켰냐고 이래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입시 쪽에 관심 없는 분들이. 만약에 중학교 1학년이 왔어요. 얘를 서울대를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과정을, 교과 과정을 어디까지 끝내야 저한테 안 혼났을까요? 중1이 왔어요. 고등학교 거 다 끝내야 안 혼나요. 이해하시겠죠? 중학교 1학년이 왔는데 중1을 하고 있다 그러면 혼나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서울대 보내시려고 하냐고. 제가 막 그런 일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카이캐슬 보면서 많이 이렇게 또 감정이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돈을 버는 일인데 뭔가 누군가한테 너무 상처를 주고 또 누군가의 인생을 재단하고 나 자신이 굉장히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좀 접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기 싫은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떡하겠어요. 계속 이제 할 수밖에 없었다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해서 제가 새롭게 사업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었던 거죠. 제가 오늘 이제 설명해 드릴 건 쇼미더머니라는 제목인데 혹시 보셨어요? 프로그램? 네. 저는 이 프로그램 보면서 래퍼들이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사실 그 전에는 그 감미로운 발라드를 되게 좋아했다가 이 프로그램이 뭐길래 그냥 그거 보면서요 너무 래퍼들 많이 동경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래퍼들을 어떻게 올려요? 네, 배틀을 시키죠. 그죠? 배틀 시키면서 돈을 따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매우 흥미로웠던 것 같고요. 마치 우리가 아미코젠 퍼시픽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배틀해서 돈을 따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 해서 제가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 시작을 뭘로 시작할 거냐면 3050 클럽이라는 거라고 얘기를 시작해볼까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전혀 모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되게 민감할 수도 있어요. 3050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세계에. 이게 뭐냐면요. 30이라는 뜻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을 말해요. 그리고 50은 뭐냐면 국민 인구수 있죠? 총 인구수가 5천만 명 이상을 말해요. 이 3050 클럽에 들어있는 국가가 혹시 몇 개의 국가인지 아세요? 7. 모르죠? 6개였어요. 6개. 6개의 국가들인데 그 중에 마지막에 작년에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3050 클럽에 들어갑니다. 보시다시피 일본, 여기가 어디예요? 독일, 영국, 여기가 어디죠? 이탈리아, 프랑스, 여기가 어디예요? 미국, 이렇잖아요. 우리 한국보다 한국이 7번째로 들어가는데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국가들은 있어요. 스위스나 스웨덴이나 싱가포르, 홍콩 이런 쪽은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높기는 하지만 인구수가 5천만 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인구수가 적고 인구수로 나눠버리면 소득은 올라가니까 이제 인구수와 소득과 이렇게 연관지어서 상호보험 클럽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상호보험 클럽에 들어간 모든 국가들을 보면 정말 대단한 국가예요. 과거의 역사를 세계사를 거슬러 보면 세계를 제패했던 국가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10년 만에 한 나라가 상호보험 클럽에 들어가게 돼요. 이탈리아가 6번째였거든요. 이탈리아가 상호보험 클럽에 들어가고 10년 만에 어떤 국가 하나가 상호보험 클럽에 작년에 딱 들어갔는데 그게 우리예요. 대한민국이요. 대박이죠. 정말 엄청난 역사를 쓰고 있는 국가임을 분명합니다. 근데 되게 웃긴 거예요. 실감이 안 나는 게 뭐냐 하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안에 4인이 있다면 얼마 되는 거예요? 12만 달러? 그러면 우리나라, 우리 가정에 한 1억 5천 정도 소득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되고 있으세요? 아, 진짜 먼 얘기 아니고 우린 다 뭐야? 우린 다 빈민층만 모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상호보험 클럽에 우리나라가 들어가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굉장히 올라갔고 앞으로 4, 5년이 지나면 4공에 들어가요. 4만 달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완벽하게 선진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희한한 거예요. 나는 못 느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가난한 거예요. 왜 그래요?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 내수시장이 굉장히 불황이에요. 침체되어 있고 성장률 굉장히 낮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빈부격차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사장님,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한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리 국가가 상호보험 클럽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난 1억 대의 소득이 안 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지표들, 이런 표준 자료들을 볼 때마다 맨날 생각해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왜 나는 평균도 못 가니?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고요. 국가는 계속 부강해지고 국가는 되게 잘 나가는데 그 속에 속해 있는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잘 가난해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의 가난함이라는 것이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고 나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되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만약에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1억 5천 정도의 소득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소득을 늘려야지 평균치가 되는 거네요. 소득을 늘려내는 방법은 뭐예요? 나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내 수입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나는 잡을 늘려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채널을 늘리는 게 답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진행을 하실 때 사장님들은 뭐에 관심이 많냐는 건데 사실 아미코니 퍼시픽 들었을 때 나는 보상 플랜이 좋아서 했다라는 분 계세요? 별로 없으시네요. 뭐가 좋아서 하셨어요? 다시 손. 다시 잠 깨세요. 잠 깨시고요. 보상 플랜이 좋아서 나는 아미코니 퍼시픽을 선택했다.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유전자죠? 유전자가 좋아서 선택했다. 더 많을걸요. 근데 분명한 건 뭔지 아세요, 사장님? 돈을 벌려면 보상 플랜의 분석에 뛰어나야 됩니다. 왜 이 회사가 돈이 될 수밖에 없는지, 내가 누군가를 리크루팅 했을 때 그 사람이 이 사업을 선택한다고 왜 네가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은 부자가 되세요. 그런데 내가 유전자 검사 좋죠. 비거트 좋죠. 세븐데이즈 좋죠. 효소 좋아요. 콜라겐 좋아요. 이거의 성분, 얘가 어떤 효능에 있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다면 사장님들은 소비자고 소비자를 늘리는 수밖에 없을걸요. 이제부터 내가 아미코딘이 가지고 있는 도구는 우리의 기대 이상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수준이 그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비거트 설명하는데 어렵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클리노믹스뿐만 아니라 모든 자회사들이 나와가지고 기술력을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받아들이지도 못할 거예요. 우리 수준으로는. 그러니까 도구는 굉장히 발달했다. 그럼 나는 뭐냐 하면 이 엄청난 기술력과 제품들을 가지고 어떻게 내 네트워크를 늘려서 그걸 나의 소득으로 만들 것이냐에 민감하셔야 되고요. 그건 바로 뭐에 달려있다? 보상 플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장님들한테 제가 물어본다면 보상 플랜 다 안다고 말하실 텐데요. 아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 이해하고 누군가를 이해시킬 수 있겠냐는 거죠. 왜 아미코딘 퍼시픽의 보상 플랜이 뛰어난지를 오늘 그거를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상 플랜은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더 많이 준다라는 개념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합법적인 기업은 총 매출의 35%를 시장으로 분배하기 때문에 매출 대비 3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많이 준다, 적게 준다는 별 의미가 없고요. 35%라는 커미션을 어떻게 분배하냐의 문제고
분배하는 조건이 어떠냐, 어느 층에 초기 사업자 또는 높은 직급자 누구에게 수당을 많이 분배하고 어떤 행위를 많이 했을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가 중심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상 플랜은 몇 가지로 되어 있다?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4가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초대 보너스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추천한 사람에게 주는 수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추천하면 그걸 일대라고 하죠. 일대가 소비를 할 때 CV의 10%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일대의 소비 볼륨에 대한 10%인데 이거는 일회성이 아니라는 게 특징이에요. 우리가 일대를 만들게 되면 그것이 소비자든 사업자이든 간에 매달 무엇인가의 재구매가 이루어질 테고 주문을 할 때마다 구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10%씩을 매번 받게 된다는 거죠. 저희가 커미션 지급을 15일마다 하잖아요. 15일마다 즉 1차 보너스, 2차 보너스 때마다 각각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일대가 1일날 구매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또 20일날 주문하네 이러면 각각 주문권에 대해서 한 달에 2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1대 소비에 대한 CV의 10%라는 거고요. 2대는 1%, 3대는 1%를 지급한다. 이거는 어떤 특징이 있다? 잘 만들어지기만 하면 평생 지급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너스, 이 초대 보너스라는 걸 받는 자격의 기준이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나라는 사람이 정회원이든 사업자든 오토십을 했든 오토십을 안 했든 어떤 자격 기준 없이 내가 추천한 사람이 소비가 진행될 때마다 CV의 10%씩이 지급된다라는 거죠. 그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초대 보너스가 1, 2, 3대 소비에 대한 돈이라면 두 번째 팀 커미션은 매출에 대한 수당이에요. 바이너리라고 하는 거는 왼쪽과 오른쪽 두 라인을 키우게 되어 있죠. 두 라인 속에 들어오는 매출들이 그러니까 대수라는 것에 제한 없이 그리고 국가별 제한 없이 총 매출이 합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마다 합산하느냐? 우리는 커미션을 2번 주니까 15일마다 합산을 합니다. 좌우 볼륨을 대수 제한 없이 총 15일 동안의 매출을 합산을 하게 되면 우리의 두 라인이 절묘하게 좌우를 맞추지 않는 한 분명히 매출이 큰 쪽이 생기고 매출이 작은 쪽이 생겨요. 이때 매출이 큰 쪽에 뭐라 부른다? 실적이 많은 쪽이라서 대실적 이렇게 부르고 매출이 적은 쪽을 소실적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대실적과 소실적은 누구나에게 생기겠죠. 좌든 우든 상관없습니다. 대소실적은 바뀌나요? 바뀝니다. 15일 간격으로 합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소실적이 있었는데 이 소실적에서 굉장히 액션이 강한 활동성이 강한 팀들이 들어오는 순간 대소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초반에는 많이 바뀌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15일 간격으로 좌우 라인의 총 매출을 합산을 하게 되면 대소가 생긴다 이 얘기죠. 이때 수당 체계는 뭘 기준으로 준다? 소실적 기준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소실적 합산 볼륨의 몇 프로를 주죠? 12%를 지급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대실적 쪽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소실적 기준으로 지급을 한 후에 소실적 볼륨과 동일한 값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감한다는 뜻은 전 매출에서 뺀다는 거죠. 그래서 1대1 차감을 하게 되면 대실적 쪽은 어떻게 돼요? 볼륨이 무조건 남아요. 이걸 어떻게 한다? 2월 누적시키는데 2월과 누적의 기간이 있다? 없답니다. 이게 저희의 커미션입니다. 다 이해하셨죠? 네. 이 커미션의 또 하나 특징적인 건 뭐냐 하면 나라는 사람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 나는 좌도 우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나 자신, 나의 본인의 소비는 어디로 들어간다? 소실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 소비가 소실적 볼륨 100%로 공유되면서 12%가 올 수 있다. 이게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커미션은 누구나 소실적 12%입니다. 12%라는 퍼센트의 요율은 직급마다 차등이 없습니다. 오토시가도 관계없고요. 내가 정회원이냐 사업자냐의 기준에서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세 번째 가볼게요. 세 번째 매출 보너스는 뭐냐 하면 나의 1, 2, 3대들이 있는데 이 1, 2, 3대들은 각자의 소실적에 대한 12%를 15일마다 받습니다. 그걸 받았을 때 이제 이 팀 커미션이라는 소득이 나의 추천자들에게 들어가는 거를 다시 매칭 보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대의 파트너가 받는 팀 커미션이 저에게 들어오는 거 몇 프로다? 50%다 이렇게 되는 거죠.
2대는 몇 프로인가요? 30%입니다. 3대는 20%입니다. 이거 다 하는 얘기죠. 1대가 50이고 2대 30, 3대 20이니까 매칭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딱 느낌으로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1대를 다시 창출하죠. 1대는 늘 늘릴 수 있다. 무한대 창출 가능하고요. 어느 라인에 배치를 하든 나의 1대 파트너가 생겼을 때 이분의 팀 커미션이 저에게 들어오는 건 다시 몇 프로가 된다? 50%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해보면 같은 직급이라 하더라도 매칭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1대가 몇 명이고 2대가 몇 명이고 3대가 몇 명이냐에 따라 매칭이 다 달라지기 때문이죠. 추천 많이 하면 유리하겠네요. 그것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매칭이 세죠. 그 이런 거예요.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만약에 한 사람이 커미션이 생겨요. 이 한 사람이 팀 커미션이 100만 원이에요 라는 팀 커미션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1대 스폰서가 받는 게 50만 원이네요. 2대 스폰서가 30만 원 받죠. 3대 스폰서가 20만 원 받아요. 그러면 한 사람의 팀 커미션이 매칭으로 얼마가 풀린 거예요? 50, 30, 20이면 100%예요. 이해하세요? 매칭이 굉장히 많이 분배되는 회사의 보상 플랜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사장님.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물론 타이밍적으로도 매우 선점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들어오죠. 우리 황현수 대표님이 가끔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선수들이 모일 때라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사업자 마케팅을 할 때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정회원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를 하거나 세븐데이즈 할 수 있는 정회원들도 들어오고 SP라는 사업자도 들어오는데 타이밍적으로 SP가 들어올 시기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보상 플랜 4가지를 볼 때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 1대를 추천할 때 얘가 SP일 때 굉장히 소득이 커진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사실은 저희 아미코젠 퍼시픽의 보상 플랜이 사업자 마케팅과 소비자 마케팅을 같이 운영합니다. 정회원 제도를 가지고요. 초대 보너스와 팀 커미션은 충분히 소비자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마케팅을 했을 때 버는 수당을 생각을 해보면 1대에 대한 10%를 받을 거고 그가 소실적에 있으면 12%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내 얘기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건 뭐냐 하면 사업자를 만들고 사업자를 키우고 지원해서 받는 커미션이 훨씬 센 거예요. 왜? 그분의 팀 커미션이 나한테 몇 프로니까? 50%니까. 그런데 1대를 성장시킨다면 당연히 1대2에서 2대, 2대2에서 3대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볼 때 보상 플랜을 잘 생각을 해보면 소비자 마케팅, 사업자 마케팅 다 가능한 게 아미코젠 퍼시픽의 보상 플랜이지만 내가 1대를 사업자로 리크루팅하고 그의 그룹을 키웠을 때 받는 돈은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 플랜을 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어느 쪽으로 돈을 벌어야 돈이 잘 됐거나를 생각해보고 비즈니스를 하신다면 세븐데이즈 할래? 이렇게 접근할 이유가 아닌 거죠. 일단 유전자 검사부터 해볼래? 왜? 그 사람은 벌써 230을 결제할 각오를 하고 나타났는데 나는 내가 먼저 겁을 먹는 거예요. 표정이 이상해.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슬쩍 얘기해? 회원가입부터 해볼래? 인간의 아니고요. 제가 파트너들 이렇게 필드를 가보잖아요. 그 이제 제가 열심히 얘기했어요. 돈도 벌 거면 패키지 합시다. 뭐 이렇게 내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를 소개한 그 이게 초대자 있죠. 초대자 내 파트너가 내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친구한테 회원가입 신청서를 딱 꺼내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일단 가입만 먼저 해봐. 이런다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센스가 없어요? 내가 말한 건 뭐야? 괜찮아. 내가 막 비전 겁나게 얘기해가지고 사장님 235가 뭐가 크냐고 어차피 먹고 쓰고 할 건데 이걸 해서 사장님이 사업자 선점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데 몇 억도 되는데 뭐가 문제냐고 막 열변을 했는데 그걸 다 듣자마자 파트너가 신청서를 딱 보내면서 일단 회원부터 해봐. 이래서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 간을 못 키워요, 사장님? 오늘 이런 세미나가 왜 중요해요? 아니, 클리노믹스 나와서 왜 얘기하고 바이오코든 나와서 왜 얘기해요? 세상에도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아미코젠 퍼시픽이 가지고 있다고 지금 자랑해주고 사장님들한테 확신을 준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왜 말을 못해? 이거 가지고 돈 벌 수 있으니 같이 하자고 왜 말을 못해? 마인드 싹 바꾸세요. 그것만 바꾸면 사업은 그냥 되게 돼 있는데 거기서는 뭐 이렇게
부담을 준다고. 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기서 있잖아요. 폐결제를 안 하고 유전자 검사만 했다? 근데 얘가 가다가 백화점에 가는 거야. 근데 겁나게 신상이 벌써 나왔다? 얘가 질러. 지른다고, 사장님. 그 친구가 그러면 신상이 못한 걸 사는 게 나은 거예요? 아니면 패키지 해가지고 사업자 자격을 갖는 게 나은 거예요? 뭐가 좋은 건데, 뭐가 좋은 건데. 사람들이 늘 그런 말 하잖아요. 돈을 쓴다고, 사람들은. 소비하려고 카드 갖고 다닌다고요. 그걸 누가 지갑을 열게 하냐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갑을 열게 하는 건 뭔데요? 이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도구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간 크게 갖고 확신 갖고 당기라고 말을 하라고 같이 하자고 이 도구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러면 돼요. 제가 볼 때 딱 그 차이야. 아주 작은 차이거든요. 사실 성공이라는 게. 그걸 좀 간에 키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게 왜 나왔지? 죄송해요. 또 흥분해가지고. 흥분해서 나온 거예요. 이 매칭 보너스에서 특징 중에 또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바이너리라고 하는 거니 원래 두 라인을 만들어야 수당이 된다. 이런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최고직급까지 가는데 두 라인만 하면 돼요. 완성도 두 라인에 있다고 시작도 두 라인에 있고 이게 이제 처음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한쪽만 돼서 수당이 안 되는 약간의 딜레마. 그럴 때 저는 얘기했어요. 최고직급이 되기 위해서 두 라인이라고. 글로벌 A사가 와서 얘기하죠. 우리는 한 라인만 해도 돈이 된다고. 되기는 해요. 하지만 맥시멈 버는 돈 그래봐야 100, 200밖에 안 됩니다. 적어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월 1억, 아니 죄송해요. 연 1억, 월 1000 정도 벌려면 어차피 6라인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입은 쉽고 조금의 돈은 될지 몰라도요. 어느 정도의 큰 돈이 되기 위해서는 6라인, 8라인, 12라인을 해야만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바이너리 특징은 처음도 두 라인이지만 끝까지 두 라인만 확장시킬 수 있으면 최고직급까지 다 갈 수 있는 게 바이너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라인을 해야 되는 거에는 시간 투자가 필요하죠. 그것조차도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한 라인만 진행했다 하더라도 초대 보너스 들어옵니다. 왜요? 대실적인 일대가 있을 거니까 그 사람이 소비할 때마다 10% 들어올 테고 팀 커미션 들어옵니다. 왜요? 나도 제품 쓸 거잖아요. 제가 솔루션 같은 거 먹을 거니까 그걸 먹을 때마다 12% 들어옵니다. 거기에다가 한 라인이 아예 없어도 1대 매칭 30%의 매칭이 들어와요. 그럼 우리는 한 라인만 하더라도 초대 보너스, 팀 커미션, 매칭 보너스 3개의 커미션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보상 플랜이 있냐고요? 없어요, 사장님. 정말 잘 만들었다. 한 라인만 되더라도 수입이 일정 정도 돼서 사장님들에게 반대 라인을 할 수 있는 경비, 반대 라인을 할 수 있는 기다림의 시간을 줄 수 있는 보상 플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냐면 직급입니다. 직급이라는 12단계를 놓고요. 각 달, 한 달에 한 번 측정을 해서 코칭 보너스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보상 플랜 4가지예요. 이해는 했을 거고요.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설명을 위해서 가장 특징적인 것만 제가 뽑아서 한번 다시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4가지 보상 플랜을 잘 설명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제가 이 페이지에다 설명할 이것들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어 있다면 어느 누구를 만나서도 사인 받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한 라인으로 수익 가능하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한 라인으로만 뻗어도 커미션, 추천 보너스랑 팀 커미션과 매칭 3가지가 다 가능한 회사다. 특히요 사장님, 웬만한 바이너리 회사가요 첫 직급 브론즈를 해야지 1대 매칭 20 주는 회사 굉장히 많습니다. 직급 같은 경우가 1대가 30%인가요? 시그릿 같은 경우가 1대가 20%입니다. 1대 매칭 20%, 30%를 받기 위해서 적어도 브론즈를 유지해야 돼요. 소실적 매출 500만원 정도는 나와야 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소실적을 그냥 소비자 볼륨으로 100, 200도 안 된다 하더라도 대실적에 대한 1대 30%의 매칭이 들어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초기 사업자들에게 잘 비즈니스가 진행되지 않는 분들에게도 다른 회사에서 지급하지 못하는 매칭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리크루팅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본인 소비 포함입니다. 내 소비 포함 소실적에 10만원 정도의 볼륨, 즉 볼륨으로 따지면 5만 점부터 커미션이 지급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죠, 사장님?
내가 유전자 검사한 사람을 소개했는데 그게 바르더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즉각적인 소득 체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바이너리가 T 커미션을 지급할 때요. 2대2를 차감하고 1대1을 차감한 회사마다 다릅니다만 소실적 기준으로 주는 이 돈이 기본 단위가 얼마냐에 따라 느낌이 되게 다릅니다. 어떤 회사는요. 소실적 단위 500점 기준 500점 기준이라는 건 거의 얼마냐 하면 100만 원이에요. 이렇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볼륨이 되기 전에는 1원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냐 15%냐 1대1이냐 2대1이냐도 중요하지만 소실적 기준의 12% 이 팀 커미션을 지급할 때 소실적 볼륨 얼마의 기준으로 지급하냐는 걸 한 번만 보세요. 저희는 그게 5만 점이다. 즉 금액으로 한 1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되면이 충분히 소비자를 만들든 작은 소비에 있어서 리턴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코드 퍼시픽을 해보면 어때요? 처음 시작해서 돈 하나도 안 버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몇만 원, 몇천 원에도 꼭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소비라도 하니까. 이해하시죠? 이것도 유리한 것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대소실적을 무한대 합산하는 건 대부분 회사가 할 건데 대소실적을 합산한 다음에 대부분 2대1 차감이나 1대1 차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체감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시간이 비즈니스를 오래 해서요. 대실적 누적이 많게 되면 사실은 대실적인 볼륨이 의미가 없죠. 이해하시죠? 그러면 계속 소실적에 대해서 내가 10이냐, 12냐, 15냐 이런 거에 의미를 줄 거예요. 이거는 대실적이 형성되고 비즈니스를 오래 했을 경우에요. 근데 시작을 한다고 해요.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왼쪽 2개, 오른쪽 2개 패키지 들어오게 되면 2대1 차감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소실적이 2개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실적의 2,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소실적 1에 대한 12%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똑같이 소실적에 2개의 팩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대실적의 2가 없기 때문에 차감해 보면은 1에 대한 12%니까 우리 보상 플랜에 비해서 소득이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대1 차감이냐 1대1 차감이냐는 거는 사실은 초기에 사업하는 사장님들에게 소실적에 대한 모든 볼륨에 대한 12%를 주기 때문에 커미션이 많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아미코드 퍼시픽의 보상 플랜은 매우 진입하는 분들에게 수당이 빠르게 돌아올 수 있고 바로바로 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플랜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 2대1 인기 없습니다. 왜 2대1을 만나가지고 말을 못하냐고 우리는 2대1이라고 그런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해보세요. 근데 그들은 얘기할 거야. 뭐라고? 어차피 대실적 커지면 똑같아.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누구나 다 대실적이 있냐고요. 그럼 처음 시작하는 사람 대실적 않고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작하는 사람들이 비즈니스 결과에 의해서 바로바로 돈이 될 수 있는 플랜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건 어떠냐 하면 내가 돈을 받는 것만큼 에너지가 없대요. 안 그래요, 사장님? 빨리 받고 많이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동기부여라는 건 물론 이런 세미나도 동기부여가 되는 거지만 실제로 내 통장에 찍히는 돈만큼 동기부여가 강한 게 없거든. 그러니까 아미코드 퍼시픽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소비만 해보려고 해서 들어왔는데 돈이 바로바로 들어오니까 여기서 흥분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알리고 싶어지거든. 브론즈만 돼도 다른 회사에서 주는 소득이 거의 2배가 되니까 어때? 흥분도가 더 올라가죠?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것이 어떤 회사는 어떤지 아세요? 회사의 보상 플랜 자체가 소득이 낮으니까 그걸 리더들이 프로모션을 걷어서 돈을 주는 거예요. 저 해봤거든요. 하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1년에 한두 번 프로모션을 하는데 몇 천만 원씩 쓰는 거예요, 리더들이.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리더가 뭐하니 돈 벌면 써야지. 이건 리더는 왜 돈을 버는데? 다시 돈으로다가 필드에 뿌리려고 돈 버는 건 아니죠. 내 삶을 영위하려고 버는 거 아닙니까, 사장님? 근데 제가 그런 모습 보면서 이 회사 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벌면 뭐예요? 한 번씩 프로모션 걸면서 수천만 원을 쓰니까 그게 그거더라고요. 높은 직급을 유지하는 의미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왜 자꾸 리더한테 돈을 쓰게 할까 그 회사가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인 보상 플랜의 이 초기 사업자 브론즈 로얄 상태에서 수당이 별로 안 되거든. 2대1 했다가 매칭도 브론즈 유지해야 1대20 막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초기에 브론즈나 로얄을 했을 때 수당이 많지 않으니 영입이 안 될 거 아니야, 인벌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리더들이 돈을 막 쓰는 거예요. 절대 좋은 회사 아닙니다, 사장님. 제가 어느 회사를 디스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 걸 많이 들었습니다. 특정 회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미코드 퍼시픽을 해봤더니 이런 낮은 조건, 작은 조건에서도 커미션이 충분하게 들어오니까
니들은 개인 프로모션 걸 필요 없는 거죠. 회사 보상이 좋은데 왜 겁니까? 이것들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움직이고 필드가 잘 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낮은 직급에서 매칭 보너스가 가능하다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소실적이 제로예요. 그럼 1대 매칭 몇 프로 받는다고요? 30%. 그러면 1대를 50% 받고 싶어요. 소실적 볼륨 얼마 해야 되게요? 60만 점입니다. 60만 점이면 금액은 얼마예요? 120만 원 정도 됩니다. 반팩이네, 반팩. 팩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도 충분히 소비자 볼륨으로도 1대 매출 50%가 가능한 회사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1대 50% 받고요. 2대 30% 받고 싶어요. 1대를 받으니까. 나의 1대가 다시 1대를 만들어서 내 2대들이 느니까 내가 매칭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2대까지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소실적 볼륨 120만 점입니다. 120만 점이면 금액으로 240, 250 정도입니다. 팩 하나네요. 얼마나 쉬워요, 사장님. 이게 이 보상 플랜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쉬운지 모른다. 이러면 유학 보내야 된다고 하잖아. 글로벌 A사를 가든 S사를 가든 유학을 보내야 야 진짜 너무 잘 만들어진 플랜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적어도 3대까지 매칭을 받기까지는요. 실버 유지 정도면 충분히 3대까지 다 받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의 팀 커미션이 생겼을 때 매칭 몇 프로? 100%가 풀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단치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볼륨만으로 승급한다. 승급과 관계된, 직급과 관계된 보너스가 뭐죠? 호칭 보너스입니다. 그 호칭 보너스가 볼륨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다이아몬드가 돼요. 소실적 64개거든요. 근데 여기에 플래티늄 직급도 안 나올 수 있죠. 실버만 여러 명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상관없다. 필요 직급이라는 개념 없이 볼륨만으로 직급을 인정하고 인정하는 것만큼 호칭을 주게 되어 있다. 이 얘기인 거죠. 비즈니스 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제 과거의 네트워크 경험을 보면은 볼륨은 항상 유지했거든요. 그런데 필요 직급이 안 맞으면 내 유급 직급이 떨어지죠.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볼륨은 다이아몬드예요. 근데 필요 직급이 안 맞아서 내가 직급은 루비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매칭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매칭 보너스를 어떻게 주니까? 직급 차등에 따라서 1대, 2대, 3대 확장되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가끔 이 필요 직급 없이 볼륨만으로 호칭을 인정해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큰 작용을 합니다. 필요 직급이 없이 볼륨만으로 호칭을 유지하게 되면 호칭이라는 거는 소실적 볼륨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소실적 볼륨에 따라서 매칭이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때요? 볼륨만 있게 되면 매칭까지 다 받게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해보면 내가 일으킨 볼륨만큼 수당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플랜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 또 더 대박이야. 가면 갈수록 대박이네. 우리가 팀 커미션이라는 걸 계산할 때 소실적 기준으로 12%를 주고 1대1 차감하죠. 그런 다음에 대실적 볼륨 2월을 하는 거, 이거 안 하는 회사는 또 있긴 있어요. 하지만 웬만한 회사는 요즘에 2월은 다 합니다, 사장님. 여기서 말하는 대실적 TV의 2월이라는 건 볼륨 2월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볼륨 2월은 어느 회사나 있다. 하지만 직급이라는 걸 정산할 때 4주나 한 달 간격에 발생한 좌우 볼륨으로 직급을 측정한다가 모든 회사의 직급 체계예요. 근데 아메리칸 퍼시픽은 어떠냐? 대실적에 있는 TV를 2월하고 누적시킨다는 거예요. 이걸 하고 있는 회사는 제가 여러 회사 봤는데 별로 없습니다, 사장님.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다. 그러면 제가 이런 거죠. 좌우 밸런스가 안 맞는 게 참 힘드실 거예요, 사장님. 좌우 밸런스가 안 맞아. 이 왼쪽 소실적이 잘 안 될 경우에 팀 커미션도 적을 테고 팀 커미션이 적게 돼서 소실적이 많지 않다는 얘기는 매칭도 줄 테고 이 연관성이 있고 팀 커미션이 준다는 거, 소실적 볼륨이 준다는 거니 호칭도 낮을 테고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 해보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일단 한쪽이 되잖아. 되는 쪽으로 이빨이 돕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차피 직급 체계가 안 날아가니까. 매출 2월뿐만 아니라
볼륨, 승급, 타이틀 볼륨의 볼륨, 그러니까 타이틀 볼륨이라는 TV도 어차피 2월 되거든요,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내가 자꾸 좌우 밸런스를 맞추는 쪽에 초점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죠. 근데 한번 어떤 라인에 딱 터지기 시작하면 한쪽은 막 어마어마하게 커지지 않나요? 이럴 때 그걸 많이 놓는 거예요. 많이 도와주세요. 그럼 거기에 나의 1, 2, 3대들이 있으면 기본적인 매칭은 내가 받을 텐데 많이 도와주게 되면 그 볼륨이 어떻게 돼요? 무조건 2월 되거든요. 그게 나중에 직급 갈 때 어때요? 한쪽만 해서 직급 가잖아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파트너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좌우를 같이 해서 다이아몬드, 더블 다이아몬드, 크라운은 매우 어렵다. 왜요? 활동량이 워낙 많아야 되잖아요. 양쪽을 하려면. 그러니 한쪽부터 개수를 누적시키고 다음 달 반대로 해라. 이런 전략들을 많이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경우에 굉장히 승급이 빠를 수 있는 게 아미코젠 퍼시픽이에요. 해보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2월 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한 달에 이쪽이 잘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쪽이 안 되니까 이쪽 볼륨 다 날아가고 다음 달 보니까 언제 또 이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 될 때 또 이쪽이 안 된다. 그럼 이쪽 된 것도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계속 직급이 안 되거든요, 사장님. 근데 아미코젠 퍼시픽은 어떻게 돼요? 한쪽을 열심히 했을 때 그게 그대로 누적되기 때문에 어떤 타이밍이 오게 되면 승급이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예요. 승급이 쉬워진다는 거는 당연히 어떤 이 배지, 직급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승급에 따라 호칭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매우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호칭 보너스라고 하는 게 이제 있어요. 타이틀 보너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타이틀 보너스는 일회성이 아니에요. 제가 크라운이죠. 크라운이 되게 되면 유직 보너스 2천만 원입니다. 거기에다가 클럽을 받게 되면 4천입니다. 근데 2천이라고 해볼게요. 제가 뭐 파트너 직급을 막 맞추지 못했어요. 그 볼륨만으로 예를 들어 제가 크라운 유지를 한다고 할게요. 잘 보세요. 크라운 유지가 한 달에 160개입니다. 160개면 230만 원 곱하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빨리 계산해봐요. 3억대 좀 넘습니다. 소실적 이 볼륨으로 2천만 원의 유직 보너스가 매달 나옵니다. 이거 얼마나 큰지 그 정도 안 키워봐서 모르시죠? 제가 예를 드릴까요? 어떤 회사가 제가 한 매달 200개 이상을 유지한 것 같아요. 매달.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크라운 계속 유지한 거예요. 유직 보너스 200씩 받고 했습니다, 사장님. 직급 보너스, 유직 보너스 200씩 받으면서 했다고요. 그런데 아미코젠 퍼시픽을 잘 보면요. 호칭을 가기가 쉽게 되어 있는데 호칭 보너스가 매달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사장님들이 만약에 더블 다이아몬드 정도만 유지하시게 된다면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블이면 80개야. 어느 세월에 한 달에 80개가 들어오니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물론 처음에는 패키지로 들어오는 것이 매출이 전부기 때문에 처음에 더블이 되려면 80개가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80개면은요, 235만 원 계산하면은 2억이 좀 안 됩니다. 아니요, 죄송해요. 몇 개예요? 2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장님들이 우리가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와서 235만 원의 획결제를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죠?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계속 재구매, 우대 회원 또는 매니아 이런 거를 남게 하는 후속 관리로부터 네트워크를 다지잖아요, 사장님. 그러면 처음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블이 되기 위해서는 80개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여러분들 마이너리에 소실적에 매달 10만원, 20만원 쓰는 사람들이 2,000명 정도 있다고 그러자고요. 그럼 2,000명이 10만원씩만 써도 2억이니까 더블은 그냥 유지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처음에 시작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들어와야지만 돈이 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유지하는 회원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니 단시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단시간에 직급이 되더라도 우리는 꾸준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 속에 우리 바이너리의 회원들을 늘리고 그들이 꾸준한 재구매를 할 수 있는 회원들이 확장돼야 되거든요. 그것이 10,000명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80년 가지 제품으로 20만원, 30만원 쓰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어떻게 세븐데이즈를 끊어요? 어떻게 효소 유산균을 끊어요? 어떻게 제가 혈당의 중점 관리가 나왔는데 어떻게 DB를 끊겠어요? 못 끊는 거예요, 이거는. 유전자 맞춤형 개인 솔루션이라는 거 끊기가 어려운 제품 아닙니까? 그것들이 지금 20, 30만 원인데 앞으로 신제품들이 계속 나와서
500가지, 1000가지가 된다면 나 같은 사람은 얼마를 먹겠냐고요. 우리 사업 유지 7만 원이면 돼요. 사업 때문에 먹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먹는 나에게 필요한 제품들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레전드는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안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걸 통해서 어떤 직급을 유지할 때 그 유지 보너스가 매달 나온다는 걸 이해해 보세요. 정말 어떤 직급이 유지되어서 주어지는 보너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받는 거, 소비자의 개념으로 소비자를 추천해서 받는 거, 어느 하나의 사람도 불만을 가질 플랜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수밖에 없는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메코젠 퍼시픽의 보상 플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시나요? 네. 이제 뛰기만 하시면 되겠네요. 뭘 가지고 뛰라고요? 돈이 된다고 뛰라고요, 사장님. 제품 좋은 거는요, 여기 와보시면 그냥 아는 거니까 내 입에서 어떤 얘기가 많이 나와야 돼요? 돈 된다고, 새로운 시대를 열자고,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아직 이 회사는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아까 김영수 대표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구슬은 되게 많은데 꿰어서, 그죠? 맞는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제 지금 그걸 찾고 있다고. 너도 늘 인생의 기회를 찾지 않았냐고. 그게 여기에 있는 거니 한 번만 들어보자고, 한 번 와보자고 하면은 그냥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사실은 위드젠과 미라클이 팀을 이루어서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아까 고준혁 팀장님이 너무 멋있는 말을 했어요. 위드젠이 뭔지 아세요? 위드젠이거든요. 유전자와 함께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미라클이 뭡니까? 기적 아닙니까? 여기 있는 사람으로 유전자를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낼 그룹이라는 뜻 아니에요? 어머나 이걸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 해석이 멋진 팀을 만든 것도 잡은 것도 아닌데 마음이 닿아서 만난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서로 손을 잡은 거예요. 연합이라는. 손을 잡아놓고 이름을 붙여보니까 너무 멋진 그림이 되는 거 있죠. 오늘 세미나장 와서 안 놀라셨어요? 뭐가 제일 부러워요? 저게 내 사진 걸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저거 일부러 하자고 엄청 주장했어요. 왜요? 사장님들에게 동기를 주기 위해서.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어. 저게 내 얼굴 걸어야지. 여기 공간이 얼마나 넓어질지 모르겠지만 저게 걸리고도 넘쳐 흐르면 어떻게 돼? 다음도 떼야 돼. 안 그래요? 몰라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 공간에 다 붙였는데 너무 많아. 직급자가. 그럼 이제 다음도 떼는 거지. 누구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떨부터 올라가겠네. 저 이런 걸 꿈꿔요, 사장님. 될 수 있어요, 사장님이. 아메코젠 퍼시픽 도구라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믿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선물을 받았죠. 지난날에. $1,000,000 클럽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어요. 작년 아메코젠 2018년 적어도 연소득 1억자들이 28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일은 사실은 내가 카드값이 지겨워서 또는 아이 교육비 내고 싶어서 또는 남편이 나한테 줄 때마다 뭔가 굉장히 행세하는 게 싫어서 또는 명절에 내가 내 부모님한테 용돈을 자유롭게 주고 싶어서 우리가 아메코젠 퍼시픽을 선택하는 이유들은 각각 다르고 매우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일이 어떤 회사가 어떤 그룹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1억대 연봉자를 28명을 배출시킨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작도 안 한 거잖아요, 사장님. 겨우 월 2, 30억 회사가 한 일이에요. 우리가 올해 월 50억, 월 80억, 월 100억을 한다면 과연 이 인원은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는 거예요. 전 이걸 상상합니다. 저 인원이 얼마나 늘어날 거고 저 인원 속에 나의 파트너들은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이제 내 손에 연봉 1억이 아니라 연봉 1억의 파트너들을 많이 둔 연봉 1억의 집단을 만들어낸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된다면 분명히 사람들은 아메코젠 퍼시픽으로 저는 몰려들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많은 기회가 있고 그것이 누구도 아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사장님들이 이 클럽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나 MBC야. 빨리 보지 마세요. MBC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나 MBC야. 이 클럽에 들어오시길 바라요. 아메코젠 퍼시픽의 보석 플랜 룰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고요. 맥시멈 없습니다. 몇 명까지 라는 커트라인 없습니다. 사장님의 사업을 1년을 했든 10년을 했든 누구나 이 클럽에 올 수 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이런 걸 팩사이다라고 합니다. 팩사이다 강의를 해주신
권명희 사장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자리에 사업자 아닌 분들 계신가요?